권영진 대구시장이 이 신천지 교인들에게 코로나 검사와 관련해서 행정명령을 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아직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교인들은 오늘 중으로 진단검사를 받으시라는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어제 자가격리 연장을 통보받은 분들은 자가격리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과 달리 강력한 행정명령을 내리는 이유는 집단 생활을 하는 신천지 교인들의 특성상 지난 2월 16일 마지막 집회 이후에도 여전히 확진자와 장시간 함께 생활한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는 판단에서입니다. 네, 구차장님. 네. 그러니까 대구에서는 검사를 받지 않으면 격리 해제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특히 신천지 그 신도의 경우에는 이 검사를 받지 않은 신천지 신도가 자가 격리를 스스로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당국의 발표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신천지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온 이유가 2월 9일과 2월 16일 두 차례 예배를 통해서 대구교회에 그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확진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16일 이후에 그런 활동을 안 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사회생활은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접촉이 있었을 개연성이 있고 이 접촉을 통해서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사를 통해서 음성이다라는 것이 확인된 이후에야 이 자가격리에서 해제를 시켜주겠다는 것이 지금 대구시의 방침이고요. 신천지 교인들께서는 특별히 대구시의 저런 노력에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구시의 이런 발표에 따라서 신천지 측에서도 어제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이거 어떤 입장이었죠? 이제 이만희 총회장의 지시사항이다. 그러고 내놨어요. 아무래도 저 총회장의 지시사항은 교인들한테 좀 미치는 영향이 좀 있겠죠? 보시면요. 유증상사 반드시 검사라고 나와 있고요. 네. 의료계, 요양원 등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증상 없어도 검사. 그다음에 전 성도가 아마 신천지 교회 교인들의 성도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 같은데 네. 전 성도 무증상이어도 최대한 검사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19검사를 안 받은 성도들은 코로나가 진정되고 예배가 정상화돼도 출석할 수 없으니 반드시 검사를 받아달라 이 얘기인데 네. 뭐 이제까지 나왔던 것보다는 조금 좀 진전된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하나 좀 아쉬운 건 저 첫 번째 버튼인데 세 번째 있잖아요. 전송도 무증상에도 최대한 검사를 받아라. 저거 검사 받아라는 얘기예요?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증상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유증상도 반드시 검사예요. 전송도는 무증상에도 최대한 검사. 그럼 뭐죠? 또 증상 없어도 그냥 가급적이면 받아. 근데 안 받아도 이 얘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대구시의 입장은 전 그 교인들에서 다 받으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다 받아라. 네. 그러니까 이만희 총회장의 저 얘기도 전송도 무증상이어도 최대한 검사 이게 아니라 그냥 다 받아라. 이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더 나가면 여기서 이제 저 교인들의 성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신천지 같은 경우에 다른 일반 개신교회나 성당과 좀 다르게 진짜 그 본인들 표현하면 성도, 교인이 되기 위해서 뭐 교육생 과정도 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전성도가 그 교육생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안 포함하는 것인지 지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정식 교인이 아니라 교육생까지 그냥 전부 다 받아라라고 그냥 한 문장으로 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이렇게 당부를 계속하고 있지만요, 백 교수님. 지금 신천지 교인들이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뭐 가게 영업을 계속한다든지 또 가게에서 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좀 주변에 피해를 주는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감염원을 알 수 없게 만드는 행동들이죠. 이 가정예배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 가정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나중에 나오는 것들이 이렇게 감염원을 찾아다 보면은 결국은 신천지로 가버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지금 2월 16일 예배 이후에 거의 뭐 3주가 다 돼가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3주가 됐다고 큰 의미가 없는 것이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에도 계속 자가격리 준칙을 위반하면서 한 행동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부 지금 대구 경북에 있는 경우는 모든 것들이 다 신천지랑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하여튼 진단을 다 받아서 그것이 완전하게 음성이라고 하면은 기간으로 봤을 때는 뭐 격리 해제를 해도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3주라는 시간은 굉장히 애매한 시간이긴 합니다. 지금으로서. 네, 구치장님 이런 네. 가운데 신천지 교인 중에 일부는 네.
1인 1실이 아니면 생활치료센터 이런 데 나는 들어갈 수 없다. 뭐 이렇게 말하고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나 봐요. 네, 이 권영진 시장이 이 기자회견할 때 밝힌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저도 그 내용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왜 이 전 국민이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그 코로나 확산 방지에 나서게 됐습니까? 특히 대구와 이 경북에 사시는 이 대다수의 그 시민들께서 왜 이런 불편을 지금 감수하고 계셔야 됩니까? 이 신천지 교인들, 물론 신천지가 뭐 그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신천지 교회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 굉장히 많은 그 피해가 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분들을 지금 생활시설로 옮기는데 1인 1실을 고집하고 있다. 그것은 좀 정상적인 또는 상식적인 그 행동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이제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신천지 측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시설들에 우리 신천지 교인들을 좀 수용하게 해달라. 그 대구시에서도 또는 방역당국에서도 그렇게 해주면 신천지 측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분들은 뭐 1인 1실을 고집하든 1인 2실을 고집하든 얼마든지 그 수용이 가능한데, 지금은 정부가 다른 만들어 놓은 어떤 지침에 그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만 이게 원활하게 이 확진자들에 대한 관리가 되는 상황인데, 그것을 지금 1인 1실을 요구하면서 거부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뭐 이제 신천지 측에서는 뭐 거부하는 사람은 굉장히 적다. 뭐 미성년자 자녀들 때문에 뭐 1인 1실 사용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거부하는 사례는 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신천지가 거액의 성금을 기부하겠다 이런 입장도 내놓고 뭐 했지만 다시 뭐 돌려서 반환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신천지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우리 세월호 때 그때 이제 유병헌 일가한테 구상권 행사하는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때랑 상황은 좀 다르죠. 네. 근데 세월호 때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세월호라는 배가 유병헌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 소유였고, 어쨌든 그때 이제 그 배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침몰했다라는 게 이제 밝혀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 이제 당시에 이제 그 유람선은 소유 회사한테 구상권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건데, 그 회사가 그 세월호를 소유하고 있던 법인이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실질적인 오너인 유병헌 일가한테까지 구상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조문을 집어넣어서 가능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황은 좀 다른 건 있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보면 신천지에서 많이 확산한 거 맞는데, 이거를 신천지 교단 자체의 어떤 고의과실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느냐의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사람 때문에, 이게 쉽게 말씀드려 신천지 때문에 많이 번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다 이제 구성권 한번 행사하면, 예를 들면 제가 확진자예요. 그래서 저 때문에 방송을 같이 하다가 우리 두 앵커분이 저한테 감염이 됐어요. 그럼 저한테도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똑같은 논리라면. 저도 어딘가에서 걸려왔을 거 아니겠어요? 저도 그 윗사람한테, 저한테 이제 감염한 사람한테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줄줄이 생겨서, 이 감염을 다른 사람을 시킨 게 이게 뭐 고의나 과실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서, 그래서 신천지한테 구상권을 행사하는 건 쉽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가정적인 상황을 말씀드려서, 지금은 지금 굉장히 퍼졌잖아요. 그런데 신천지에서 야, 뭐 우리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그 증거가 어디냐? 너희들 그냥 마음대로 다녀. 또 옮기고 다녀. 그래서 만약에 신천지 교인들이 본인이 자가격리 하라고 하는데도 밖에 나와가지고 숨기고 계속 막 일부러 침 뱉고 뭐 바이러스 전파하는 행위를 하고 다녔다. 이러면 거기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어서 나중에 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겠으나, 그런 상황까지 아니라면 지금 신천지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다는 거 하나만으로 이걸 구상권 행사할 수 있을까? 그런 식의 논리라면 청도 대남병원, 요양원, 그 다음에 줌바 댄스 다 지금 구상권 행사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결국 일각에서는 이렇게 뭐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네. 얘기도 나오는데, 검찰도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이 수사해서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다면 하루빨리 수사를 해야죠. 그런데 지금 이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질병관리본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고요. 다만 검찰이나 경찰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경우에는 뭐 신천지 교인이든 아니면 확진이 의심되는 환자가 숨어 있거나 네. 또는 그 고의적으로 또는 계획적으로 이 조사를 방해하고 있거나 검사를 방해하고 있거나, 근데 이런 경우에는 공권력이 개입을 해서 이 강제할 수 있는 뭐 그런 정도의 어떤 지원을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지금 그 방역에 힘을 쏟아야 되는 그 현 시점에 검찰이 전면에 나서서 뭐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겠다. 이건 뭐 성립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질병관리본부가 방역을 효율적으로 하는데 검찰의 역할이 있다라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협조할 필요는 좀 있어 보입니다.